안녕하세요, 맥킨입니다. 주식은 외국인, 기관, 개인이 하는 포커게임에 비교하곤 하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미들의 포커게임이 신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2020년 초반에 코로나 영향으로 주가가 급상승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당시 개미들의 투자 수익률이 45%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하죠? 45%라뇨. 그러면 그때 기관 투자자는 어땠을까요? 약 65%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외국인은 85%까지 수익률을 냈고요. 이것이 2020년 3월의 투자자별 수익률이었습니다. 주식은 확률 게임이기도 하고 심리 게임이기도 한데요. 결국 규모의 경제, 그리고 정보력의 싸움에서 개미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을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모두가 다 잘 되는 호혜평등을 원하십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원칙과 물고 물리는 심리게임 속에 언제나 승자는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이 아주 뜨거운데요.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주식시장이 너도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런 상황들이 극에 달해서 주식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조차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식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도 있죠. 대중과 함께 갈 거면 주식으로 돈 벌 생각은 하지 말아라. 10년 이상 넣어둘 거 아니면 주식은 하지도 말아라. 아무튼 지금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냉철한 마음을 가지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은 경이로운 투자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모두 투자 감각의 덕으로만 돌린다면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성공의 진짜 열쇠는 그가 무려 75년 동안 경이로운 투자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30대에 투자를 시작해 60대에 은퇴를 했다면 그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어쩌면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버핏의 순자산은 845억 달러, 하나로 하면 약 95조 9,920억 원쯤 될 것 같습니다. 그중 842억 달러는 50번째 생일 이후에 축적된 것이고요. 815억 달러는 그가 60대 중반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사실상 워렌 버핏의 경제적 성공은 모두 사춘기 시절에 쌓았던 금전적인 바탕과 노년기까지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은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재주는 투자였지만 그의 비밀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투자의 핵심은 기다림과 평균적인 수익률, 그리고 이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투자 수단이 어떤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기다림, 평균적인 수익률, 연속성 등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잘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안전성을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퇴직금을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회사에서 밀어낼 때까지입니까? 우리 역발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역발상하니까 잠시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27살 때쯤인 듯 합니다. 한참 이성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을 때 차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제한사항이 많은 겁니다. 그렇다고 차를 살 돈은 없고 그래서 한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차가 있는 친구들을 마냥 부러워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차는 남자들만 가지고 있어야 하지? 내가 차가 없으면 차가 있는 이성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차가 있는 이성 친구를 만났습니다. 심지어 차가 소형차에서 중형차로 바뀌는 마법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는 막연히 퇴직을 기다리기도 또는 버티기도 합니다. 왜 기다리고 왜 버틸까요?
당장 직장문을 박차고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버틸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면 나는 언제든 나간다. 어때요? 혹시 그런 생각만으로 벌써 두려움이 앞서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겁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남들보다 월등히 잘하는 일이라서 성취감과 보람을 완전 느끼고 있는 일이고 그런 직장이라면 이런 고민은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당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혹시 짐 로저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명인 짐 로저스는 27살의 조지 소로스와 헤지펀드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37살까지 딱 10년 일하고 은퇴하였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돈의 미래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50살까지 내가 왜 저 컴퓨터를 보고 있어야 하지? 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가자. 좀 멋있죠? 솔직히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다니는 직장이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는 만족스러운 직장이 아니고 미래가 불안하다면 저렇게 준비가 되는 대로 빨리 퇴직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정하고 꼼꼼히 계획을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준비 없이, 목표 없이, 계획 없이 삶을 산다면 언제나 축구공 신세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축구공 아시죠? 저놈이 이리로 뻥 차면 이리로 떼굴떼굴 굴러오고 이놈이 저리로 뻥 차면 저리로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도대체 자기 의지로는 살 수가 없는 삶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산을 불리는 자산 성장의 3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모키굴. 무슨 말이냐고요? 모으고 키우고 굴리라는 뜻입니다. 가끔 종잣돈도 없이 정보 및 투자처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요새 젊은 층들이 가장 빨리 모으고 싶은 돈은 1억 원이라고 합니다. 1억 원을 모으고 나면 2단계 그로어머니인데요. 자산을 키우는 단계입니다. 시드머니를 바탕으로 대략 5에서 10억까지 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코노미 스케일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젠 그 사람의 투자 지식이나 방식에 따라 자산은 무한대가 된다고 합니다. 상상만으로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자산을 무한대로 불려나가는 모습 말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언제든 회사에 사표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부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부자 된다는 막연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제일 기본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노동소득이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조금씩 금융소득을 포함한 자본소득의 시야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혹자들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도 하는데요. 진짜 본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세종대학 홍익희 교수님은 무소유보다는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 소유하고 뜻깊은 일에 의미 있게 쓰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공감되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베풀어줌을 바라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주인, 돈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무소유도 좋지만 이런 것도 훌륭한 인생의 목표가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앨런 그린스펀은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 이 영상을 보시고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시겠지만 저의 바람은 이 영상을 통해 금융 문맹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어떤 깨달음이나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금융 지식을 쌓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혹시 나이가 들었어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에 너무 늦은 때란 없는 것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는 것만큼 얻으실 것이고 쌓여가는 금융지식만큼 여러분의 자신감과 더불어 자산도 쌓일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는 마음 먹고 열심히들 금융지식 쌓으셔서 모두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내일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맥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